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는 스케치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그러니까 생초짜를 위한 스케치업 매뉴얼부터 설치, 그다음에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스케치업을 처음 설치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아이콘이 설치가 됩니다. 스케치업의 기본 모델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케치업 2020이라는 것과 레이아웃, 그 다음에 스타일 빌더 이렇게 세 가지가 설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들은 다 여기 아이콘이 있는 스케치업 2020, 뭐 버전 따라 틀리겠죠. 스케치업 19, 스케치업 뭐 18 이렇게 버전마다 틀리게 작업 아이콘이 형성이 됐고요. 지금 최근 버전에 나온 건 2020 버전인데 여기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설치법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설치하고 나면 아이콘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스케치업 2020, 레이아웃이나 스타일 빌더는 조금 기초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지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모델링 작업하는 공간, 레이아웃은 출력을 위해서 도면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 하는 공간이고요. 스타일 빌더는 말 그대로 스케치하는 3D를 스케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케치 어, 모델링 안에서 스케치 라인이라든가 프렌드 라인처럼 연출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주는 게 스타일 빌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은 다 스케치업 아이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 스케치업 2020을 설치하고 나면 저도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좀 인스톨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서 당황했는데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한글 버전이 설치가 기본으로 됩니다. 사실은 설치할 때 무심코 넘기면 이렇게 한글 버전이 설치가 되는데 전 버전에는 영문 버전 아니면 또는 한글 버전 독일어 버전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2020부터는 그게 통합이 돼서 멀티랭귀지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무심코 오케이 오케이 눌러다 보면 이렇게 한글 버전이 돼요. 근데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한글을 쓰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한글로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명령어들이 한글로 보여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계속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영문으로 하는 것들이 작업하시기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영문 버전을 설치해서 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기본창이 떠요. 근데 한글 버전을 설치해 버리셨으면 다시 또 지우고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설치하실 때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설치 옵션에서 인스톨 프로그램을 처음 하게 되면 이런 설치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기본이 영문 필수라고 되어 있고 한국어가 이렇게 떠요. 자기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버전에 맞춰서 윈도우에 한글이 써져 한글 버전이면 한글을 저렇게 자동으로 인식해서 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글을 우선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서 설치 눌러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변경을 누르셔서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창이 뜨냐면 이런 창이 뜹니다. 두 가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문은 필수로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요. 각 나라 언어 그리고 한국어 윈도우 버전에 맞춰서 한국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체크 없애시면 됩니다. 체크를 없애시면 영문 버전으로만 쓸 수 있는데 이미 설치된 거죠. 그럼 다시 또 언인스톨하고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또 나중에 혹시 한글 버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설치한 거를 잠깐 닫겠습니다. 그럼 경로를 따라가는데 자기 컴퓨터의 C 드라이브 위에 지금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PC의 윈도우의 프로그램 파일에 스케치업 2020에 리소스라는 항목이 들어가시면 두 가지 폴더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두 가지 영문 버전, 한글 버전의 언어 팩이 설치가 된 건데 여기서 한글 버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밍을 바꿔주시면 돼요. KO라고 한글 인식이 공식적으로 스케치업에 인식하는 한글 버전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뒤에다 한글을 쓰시든 다른 언어를 붙이시면 얘가 인식이 안 되고 이 폴더를 경로를 인식을 못해서 자동으로 영문 버전이 뜨게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스케치업을 끄신 다음에 언어 변경을 들어가겠죠.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뒤에다가 나중 사용 이렇게 쓴다든가 이름을 본인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만 계속 바꿀 거냐? 그럼 계속 바꾼다고 얘기를 해놓으시면 한글 랭귀지에 폴더명이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만 하시면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케치업 2020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영문 버전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팩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굳이 지우지 마시고 한글 폴더 경로에 맞는 데다가 KO라고 되어 있는 폴더명을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첫 화면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심플, 기본으로 하시면 이 심플 모드로 작동이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뜨는데 위에 보면 이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자기가 3D 모델링 하는 작업 환경을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뭐 심플은 기본 모드 인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치, 미터법, 인치, 미터법 이렇게 두 가지씩 제공을 하는데 당연히 이게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치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국제피국이나 우리나라도 다 밀리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미터법을 쓰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인치로 치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쓰냐? 뭐 직종에 따라 틀리겠죠. 뭐 토목을 하시는 분이나 건축을 지금 보면 아키텍처럴 건축, 그다음에 아키텍처럴에서 미터법, 밀리미터법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근데 위에 보시면 이걸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선택해 보면 도각이라고 하죠. 작업 환경에 그러니까 도화지를 어떤 옵션을 쓰겠느냐. 근데 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죠.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니까 건축, 그다음에 플랜뷰라고 해서 평면도 리터칭, 뭐 3D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레이아웃을 잡는다든가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뭐 얼반하면 이제 도시공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쓸 땐 기본 환경을 조금 이렇게 뷰의 환경을 최적화시켜 준 겁니다.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는 이제 뭐 조경, 뭐 환경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 우도큰이라는 이제 가구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단위가 좀 편하게끔 밀리미터로 제공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공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위한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뒤에 거는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보통 요즘 누구나 이제 흔하게 3D 프린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STL이라는 확장자로 작업을 해서 3D 프린터 기계의 영역에 맞게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능도 2019부터 추가됐는데 3D 프린팅 할 때는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서 작업하면 되게 편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인테리어도 해본 경우 인테리어를 보통 공간 디자인 저는 이제 뭐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화이트예요 배경이. 그래서 나중에 모델링하면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가구를 하든 뭘 하든 아키텍처널이 가장 오래됐고 기본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널 밀리미터법 단위를 밀리미터법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동그란 마크가 있는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트 표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즐겨찾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창을 기본으로 열어요. 다른 선택할 필요 없이 아키텍처널 밀리미터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장 편하다. 얘를 체크해 놓고 하트를 체크한 다음에 이 창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 창으로 구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경의 컬러라든가 처음 설치하시고 무심코 누르시면 여기 푸른 하늘에 막 조금 이렇게 만화 같은 촌스러운 배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스케치업을 처음 설치하면 위에 아이콘 메뉴바, 텍스트 메뉴,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작업 에리어, 워크 에리어가 이렇게 뜨고요. 오른쪽에 이제 세부 설정하는 이제 디폴트 트라이라고 해서 트라이 창,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항목들을 수정하는 창들이 뜨죠. 맨 처음에는 인트로듀스라고 해서 간단하게 초보자를 위한 설명들을 클릭하게 되면 링크된 페이지로 넘어가고 링크된 페이지에서 또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사실은 이걸 뭐 한글 버전 띄워놓고 하면 뭐 편할 수도 있어요. 한국 분들은. 근데 뭐 영문으로 해도 그렇게 힘든 말들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보시니까 지금처럼 여기까지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닫아두고 하겠습니다. 뭐 창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열릴 수가 있어요. 보통 메타리얼 열고 뭐 이 창들을 열어놓고 작업들을 하죠. 보통 컴포넌트는 좀 닫아놓고 각각의 창들을 스타일 뭐 이런 창들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서 쭉 볼 수가 있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놓고 스크롤 해가면서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작업 에리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 화면입니다. 간략하게 기본적인 스케치업 기본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처음 설치하고 나면 기본 세팅 모든 프로그램 이제 이 스케치업을 처음 배우신다는 분들은 아마도 3D 렌더링이나 이제 뭐 3D 프로그램들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스를 하신 분들은 뭐 쉽게 배우겠지만 아마 입문자들, 3D 모델링의 입문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요. 기본 구성은 여기 작업 영역, 워커 에리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샘플 휴먼 스케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개발자들은 버전마다 바뀌어요. 이게 개발자들 중에 한 명씩을 이렇게 버전 업될 때마다 위트 있게 이제 배열을 하고 있고요. 스케치업을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들을 주로 쓰냐? 요즘은 이제 가장 노멀하고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호환성 좋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고 기능들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웹툰 배경 작업하는데도 많이 사용들 하고 있어서 일반인 분들도 꼭 디자인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축 설계를 하는 부분들, 건축이나 토목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등 각각의 여러 가지 디자인 파트에서 설계가 필요하고 3D 작업들을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애초에 구글에서 처음 개발을 했다가 이제는 트램블이라는 회사로 인수가 돼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쪽에서 계속 버전업들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파트에 쓰이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D 프로그램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메이저급이 있고 뭐 각각의 그 파트별로 작업 영역을 나눠서 조금 더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볍지만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케치업은 지금 아까 의도는 맨 처음에 이제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뭐 이런 파트에서 주로 쓸 수 있게끔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공학이라든가 그런 이점이 맞는 기능들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맥스라든가 이제 포탈 이제 범용 프로그램들이 있죠. 마야, 뭐 맥스, 뭐 라이트웨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존의 영화도 쓰고 모든 여러 가지 파트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처럼 무겁지는 않지만 마치 스케치하듯이 3D 모델링을 할 수 있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취지가 그렇듯이 너무 과도한 용량보다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위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그 기능들이 점점점 좋아지다 보니 뭐 렌더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BIM 기능까지 연동이 되면서 뭐 설계 프로그램 레빗이라든가 뭐 기타 렌더링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거의 지금 뭐 설계 회사들에서는 가장 저변적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동도 편하고 명령어들이 많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서 쉽게 읽기가 좋습니다. 기본 설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화면 구성을 사용자 쓰기 편하게 변경을 해놓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뭐 스케치업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맥스처럼 거의 다 아이콘화 되거나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콘과 단축키들을 세팅을 해놓고 쓰면 굳이 뭐 다른 것들을 안 해도 아이콘을 클릭한다든가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축키 전에 우선 아이콘을 세팅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상태보다는 아이콘을 거의 다 꺼내놓고 쓰는 게 익히실 때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편할 텐데 먼저 아이콘 메뉴바에 있는 빈 공간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 메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거의 다 기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아이콘 네이밍이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설정을 해서 끄집어내시는 방법도 있고 메인 아래에 있는 툴바를 통해서 툴바 창을 통해서 클릭해서 선택적으로 꺼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먼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처음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나면 꼭 끄집어놓고 쓰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인데 먼저 기본은 Getting St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를 위주로 쓰는 걸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보통 어떤 걸 쓰냐면 라지 툴셋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하면 좌측에 이제 뭐 수정 명령어라든가 뭐 드로잉 아이콘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라지셋을 기본적으로 꺼내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라지셋을 클릭하면 아이콘이 좌측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거와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라지셋을 꺼내놓으면 위에서 캐팅 스타트는 꺼주면 됩니다. 꺼주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도그마트 바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 마우스를 대면 똑같이 뜹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꼭 끄집어내야 될 거. 맨 위에 어드밴스 카메라 툴스 꺼내주시고요. 꺼내주고 나서 나중에 배열을 한꺼번에 하면 돼요. 이건 카메라 구도를 잡거나 씬을 잡을 때 카메라 기능을 잡는 건데, 그 기능 중에 이제 고급 기능들이 나와 있는 걸 어드밴스 카메라 툴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툴 설명들은 차근차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명령을 테스트하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카메라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지 툴스에 꺼내 놓은데 카메라 기능들이 있죠. 뷰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카메라라고 하는데, 어드밴스 카메라랑 틀려서 얘는 중복된 기능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쓸 필요가 없으면 꺼주면 됩니다. 자, 위에 거는 위쪽에다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어드밴스 카메라는 배열을 하고, 자, 그럼 위에 가서 선정을 할 수 있겠죠? 카메라는 끊을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꺼내놔요. 근데 처음 기초 배우시는 초보자분들은 얘를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중요하니까 꺼내놓을게요. 이거는 저도 일반적인 모델링 할 때는 안 쓰는데, BIM이라고 해서 이제 설계, 이제 건축이나 토목, 이런 인테리어 파트에서 이제 설계화를 컴퓨터로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쓸 때나 아니면 관리를 할 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BI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규격화시킨 건데,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리빗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치업,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고 서로 어떻게든 마찬가지지만 호환되면서 작업물이 생산되고 편집될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들을 BIM이라고 하는데, 그 BIM 설정하는 규격, 그러니까 보통 IFC라고 하는데, IFC를 등록을 해서 여기는 이름을 주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끊어놓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컨스트럭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클릭해보면 줄자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줄자, 치수 재는 거, 밑그림, 각도 재는 거, 그 다음에 디멘션 입력하는 거, 지선 뽑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도 라지 툴셋을 빼면 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체크된 거 보게 되면 드로잉도 마찬가지로 여기 드로잉 항목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지 툴셋을 하나만 빼면 일일이 이런 것들은 다 뺄 필요가 없겠죠. 에디터는 모디파이 툴, 수정 툴이라고 하는데 얘도 끊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게팅 스타트는 꺼준 거고요. 로케이션은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얘는 지도라든가 지형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끄집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저먼트라는 거는 이제 상태창이라고 하는데 얘도 꺼내놔야지 하단에 이제 치수 기입된 걸 확인한다든가 이런 상태 표시창이 나타납니다. 얘도 꺼내놓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펄 얘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바 있죠. 선택, 재질, 그다음에 컴포넌트 지우개 이런 거 위에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굳이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샌드박스라고 있는데 모래박스죠. 얘도 당연히 끄집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섹션 뷰라고 하는데 얘도 섹션 똑같이 꺼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섀도우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끄집어 놔야 됩니다. 지금 사람 있는 거 보시면 그림자 보여주겠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대별이나 영역대별로 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그림자 옵션은 당연히 쓰기 때문에 끄집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툴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맥스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초보자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 할 때 필수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꼭 끄집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당연히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맨 위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탠다드는 항상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에 있는 겁니다.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오픈, 쉐이브, 이런 언두, 리도, 그 다음 프린팅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꺼내져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있고, 스타일은 어떻게 볼 것이냐, 물체를 투명하게 볼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모델링하는 영역에서 볼 것이냐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꺼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라고 있는데, 태그는 2020에서 추가된 명칭이에요.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태그라는 게 레이어가 사라지면서 통합됐어요. 레이어 기능하고.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그도 체크해서 꼭 끄집어 놓으셔라. 그럼 태그 창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램블 커넥트라고 해서 이거는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보통 모델링 다운받을 때 웨어하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하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사인
트림블 커넥트라고 해서 그쪽에다 이제 크라우드에다 올리거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 영역을 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써도 되고 뭐 굳이 쓰지 않겠다면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끊어놓겠습니다. 잘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보면 뷰라고 있어요. 이거는 뷰는 중요하니까 당연히 체크. 뷰는 뭐냐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얘는 위에서 보는 거냐 앞에서 정면을 볼 거냐 퍼스펙티브로 입체를 볼 거냐 이거를 마우스를 이제 갖다 보면 아이소라는 게 퍼스펙티브 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 위에서 내려다본 거 프론트 뷰 정면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에서 본 거 레프트 백 뒤에서 본 거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에서 본 거 이런 것처럼 뷰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바뀌어요. 이렇게 정면 뷰라든가 기본은 이제 ISO라고 돼 있는 ISO라고 돼 있는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서 3D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꺼내놓으시면 되고요. 맨 아래에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의 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모델링한 걸 올려놓는다든가 또는 웨어하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스케치업을 많이 쓰냐면 웨어하우스라는 기능 때문에도 많이 써요. 여기에 많은 무한대의 라이브러리 소스들이 서버에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로그인 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그인 안 해도 쓸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 무료로 다 제공이 됐는데 이제 아마 정책적으로 유료화된 모델링이랑 무료와 무료 버전을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해서 로그인 한 후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링들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저 기능이 거의 무한대의 용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는 스케치업은 기본 명령어는 심플하지만 루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추가할 수 있어요. 보통 프로그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스케치업을 처음 조금 단계를 벗어나면 루비 없이는 못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루비를 지원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델링한 것도 쉐어라고 해서 공유를 하면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개인들이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이제 가구 회사라든가 제품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디자이너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올려놓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유명 가구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은요. 웨어하우스는 꼭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그마대 봐 보시면 요거를 캡처해 놓으시거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처음 설치됐을 때 꼭 아이콘으로 꺼내놓는 항목이다. 보통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중복된 거기 때문에 꺼내놓을 필요 없고요. 여기 있네요. 다이나믹 컴포넌트라는 것도 꺼내놔야 됩니다. 다이나믹 컴포넌트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얘도 꺼내놓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 꺼내놓으면 작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안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콘들이 꺼내져 있으면 이제 배치를 각각의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사이즈라든가 듀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배열을 하는데 배열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뭐 섀도우는 위쪽에 그림자 주는 거니까 위쪽으로 올리고 잘 안 쓰는 걸 위로 올리고 잘 쓰는 거를 아래로 내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당연히 샌드박스도 가끔 쓰니까 위로 올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도 트래블 커넥터도 위로 뺍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꿔 쓰기 때문에 위에다 밀어넣으면 이렇게 두 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줄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태그도 중요하니까 태그는 중간 쪽에 웨어하우스도 중간 정도 넣고 프렌드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드래그해서 밀어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사이즈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섹션은 보통 뭐 사람 쓸마다 틀린데 저는 왼쪽 메뉴바에다 자리 남았으니까 이렇게 넣어요. 그럼 섹션을 잘라서 보여주는 것들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비를 많이 설치하면 이게 꽉 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 이제 새로 설치해서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얘도 솔리툴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도 쓰기나 좀 중요하지만 많이 안 쓰니까 뭐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배열들을 해주게 되면 정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쓰게 됩니다. 툴바는 이 기본이 이렇게 세팅을 하면 처음 이제 작업하는 UI,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을 빈 공간에 대서 맨 아래 본 툴바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끄집어낸 게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새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리셋 해버리면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툴바 네임을 해서 툴바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옵션은 뭐냐면 아이콘들을 크게 보여줄 것이냐 작게 보여줄 거냐. 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얘는 뭐 팁 보여주는 거니까 놔두면 되고요. 아래 보면 라지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 없애게 되면 아이콘이 적어집니다. 체크하면 커지고요. 보통 모니터가 작은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13인치 이렇게 작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콘을 너무 크게 하면 나중에 이제 루비까지 설치하면 엄청 커져서 작업 영역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꺼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굳이 끌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끝났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모든 프로그램은 그래요. 지금처럼 아이콘들이 어디에 뭐가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내가 쓰기 편하게끔 배열해서 아이콘이라든가 뭐 막 도구 상태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이콘 배열이 끝난 거고, 여기 윈도우 항목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디폴트 트라이에 있는 항목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나 뭐 모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기능들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매니지 트라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여기는 이제 오른쪽 창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디폴트 트라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이제 디폴트 트라이를 설정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포그를 하겠다 그러면 포그가 추가되는 거고요. 뭐 매치 포터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매치 포터가 추가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디폴트 트라이를 설정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셔도 되지만 너무 크면 불편하니까 뭐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라이너가 되게 중요하니까 아웃라이너, 그 다음에 소프트 엣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놓고 뭐 U를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름에 여기 뭐뭐 집어넣겠다 이렇게 또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이거, 그다음에 태그, 씬, 그다음에 섀도우, 그다음에 뭐 소프트 엣지, 그다음에 설명은 빠질래, 그다음에 아웃라이너 이렇게 한 다음에 ADD 눌러주게 되면 여기가 디폴트 트라이가 트라이 1 해갖고 자기가 만든 것들로 세팅이 되죠. 또 뭐 기본 걸로 가고 싶다 그러면 기본 걸로 가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트라이대로 선택을 하고 넘겨주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이 트라이를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기도 뭐 씬이라든가 기본 창들의 크기는 경계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타이틀인데 클릭하게 되면 창이 닫아졌다 열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 트라이는 기본적인 작업에 도움을 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재질을 입힌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기능, 뭐 메타리얼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기 때문에 수시로 쓰는 작업 상태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필수로 쓰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걸 설정하는 거는 윈도우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위에 텍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맨 위에 텍스트 메뉴는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이 똑같듯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메뉴는 지금처럼 자기가 쓰는 것들을 뭐 단축키 전 단계죠. 단축키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빨리 쓸 수 있게끔 텍스트 메뉴나 이걸 찾아 들어가지 않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스케치업은 아이콘만 갖고도 충분히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구성이 끝나셨으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이렇게 UI를 선정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뭐냐면 환경 설정이에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은 모든 프로그램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임이. 옵션 아니면 프리퍼런스예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환경 설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여기 보면 스케치업은 윈도우 안에 있습니다. 윈도우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환경 설정을 먼저 가셔서 항상 기본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뭐 처음 초보자분들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 놔두고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데 맨 위에 거는 뭐
축의 방향, 뭐 색깔을 어떻게 할래? 눈에 보이는 걸 바꿔줄래? 뭐 이런 거 묻는 건데 바꿔놓으면 오히려 처음에는 헷갈리시니까 기본값, 저도 기본값 씁니다. 주시면 될 거.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뭐 연동되어 있는 이미지 에디터라든가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이미지를 저장했는데 이미지를 불러와서 메타리얼에서 재질을 입혔는데 오늘 자동 구동하게 하는 거를 어떤 걸로 할래? 여기서 예를 들어 포토샵을 선택을 하시면 뭐 재질에서 에디터를 클릭하시면 포토샵이 뜬다든가 이런 구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 처음 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이거는 뭐 세 번째는 이건 바운드리라고 해서 뭐 어떻게 선택되게끔 나오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조금 진행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거고 맨 처음에 환경 설정에서 꼭 바꿔야 될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드로잉 항목 있는데 풀푸시 뭐 하는 기능 그다음에 크로스 디스플레이 크로스 헤어 이거 십자선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파일 경로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스케치업을 쓰시려면 근데 사실 맥스도 마찬가지고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마찬가지인데 보통 자기 컴퓨터 이름을 로그인 네임이니까 모든 뭐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모든 설정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설정에서 보통 여기 계정이 있죠. 계정 뭐 제 계정이 있으니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계정에서 자기 이름들을 등록해 놓고 이제 쓰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저 계정 네임을 보통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계정에서 자기 이름을 홍길동이라 한다든가, 뭐 이쁜이라고 한다든가, 뭐 진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름 마음대로 주죠. 근데 그걸 한글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이건 팁인데, 특히 지금 스케치업을 입문하신다는 분들은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영문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래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혹시 설치했는데, 지금 계정이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지우신 다음에 다시 영문 이름으로 계정 이름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설치될 때 그 계정 이름으로 저는 뭐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 이름으로 가는 이걸 한글로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설치가 다 됩니다. 근데 나중에 루비라는 걸 꼭 써야 되는데 루비 중에 대부분이 몇 가지 중요한 루비들이 경로가 만약에 사용자 이름이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경로를 못 찾아요.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경로 때문에도 여기 빨간불 막 들어옵니다. 나중에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꼭 영문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영문으로 꼭 쓰시는 게 루비를 위해서도 맞고 뭐 나중에 하시겠지만 뭐 VLE 렌더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맥스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문제가 개선되긴 했지만 사용자 계정을 한글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 경로를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권장은 안 합니다. 컴퓨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꼭 한글 이름으로 계정 이름을 바꾸셔서 컴퓨터 이름을 바꾸셔서 쓰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파일 다음에 있는 제너럴은 기본인데 여기서는 꼭 아셔야 될 게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오토 세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세이브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제 특히 3D 작업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저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3D 프로그램이 무거워요. 그리고 다운이 잘 되거든요. 이제 보통 다운되면 저장을 안 해놓으면 다 날리게 되죠. 몇 시간씩 작업한 것들을.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을 추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동으로 저장할 거니 묻는 거고 저장하겠다고 백업 파일 만들 거니 원본이 아니라 백업 파일 만들어 줄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혹시 다운됐더라도 자동으로 저장된 것들 불러와서 나중에 쓸 수 있게 안전하기 위해서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거의 버그의 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업하다 다운되면 스케치업에 갑자기 벌레 모양이 딱 하면서 버그라고 떠요. 진짜로 뜨거든요. 근데 그 다운율이 무지하게 높아요. 스케치업을 많이 쓰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막 몇 시간씩 작업했던 것들이 날아가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토 세이브 기능을 꼭 켜놓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걸 조정하는 겁니다. 뭐 몇 분 단위로 내가 저장 안 해도 저장하게 만들래? 라는 뜻인데 보통 기본값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10분에 놔도 되는데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분마다 저장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뭐 20분을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뭐 빨리빨리 작업하시는 분들은 10분, 뭐 정말 프로들 뭐 하는 분들은 안 그래도 저장해가면서 하지만 사실은 5분 이렇게 해놓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늘리셔도 되고 컴퓨터 사양이 좀 늦으면 또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제 뭐 프로그램 문제가 있으면 뭐 체크할 거냐 이건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세이브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을 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픈GL이라는 항목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픈GL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픈GL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곱하기 4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들을 쓰시는 분 중에 그래픽카드 보통 3D 할 때는 그래픽카드 없는 걸 쓰시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 나오는 노트북의 좋은 기능들은 CPU에 기본적인 그래픽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래픽카드가 있는 걸 써야 되고 상당히 고사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스케치업은 저사양이지만 근데 그래픽카드가 달리 컴퓨터를 쓰시면 이것처럼 저도 노트북이어서 그래픽카드 노트북이지만 그래픽카드가 있는 건데 퀄리티입니다. 이 뷰 화면에 지금 보시면 이 저희가 모델링한 것들을 보여줄 때 얘를 얼마나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보여줄 거냐 이걸 보여주는 그 쉽게 말하면 작업 영역인 이 뷰 영역을 어떤 퀄리티로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이 아이콘이 아니고 작업 영역에 모델링한 것들을 지금 기본은 4로 되어 있는데 뭐 올려주는 게 좋아요. 좋은데 16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6가나 8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픽카드가 감당을 잘 하는 컴퓨터는 8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보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그래픽카드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노트북이 좀 된 거라서 1050인데 1050도 저 정도는 지원합니다. 스케치업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혹시 그래픽카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팅을 잘못하시면 그건 나중에 한번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뭐 인텔 그래픽카드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CPU에 있는 기본 그래픽카드가 그럴 때는 3D 모델링에 지장이 있으니까 꼭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라. 지포스라든가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그다음에 유즈 맥시멈 사이즈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나중에 매핑할 때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으로 좀 알아셔야 될 건 지금 제너럴 항목, 그 다음에 오픈젤 항목,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숏컷이라고 있는 항목 이런 것들을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숏컷은 뭐냐면 지금 설명만 드릴게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간단한 프로그램일수록 단축키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3D 프로그램에서는 단축키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어떤 명령어들이 잘 나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명령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뜹니다. assigned라고 해서 여기 보면 오비트는 O다, 뭐 펜은 뭐 H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또는 자기가 바꿔 쓰게 됩니다. 뭐 등록이 안 된 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데 위에 있는 ADD 숏컷이라는 데다가 자기가 키보드를 이렇게 쳐서 자기가 뭐 V로 하겠다, 뭐 안 하겠다. 그럼 이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뺄 때는 assigned에 들어갔으면 다시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선택해서 추가해서 단축키를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거를 뭐 임포트하거나 엑스포트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항목이다. 나중에 조금 기초가 끝나시면 단축키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거의 다 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처음 스케치업을 구동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템플릿이라고 해서 도각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아키텍처럴 밀리미터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혹시 까먹고 못했다. 그럼 여기 와서 바꿔도 돼요. 맨 처음에 한 하트 뿅뿅 해놓은 거는 스케치업을 켜서 그냥 실행을 하면 기본으로 그게 뜨겠다 하는 거고 중간에 내가 영역을 바꾸고 싶다 다른 거로 그럼 이 목록에서 바꾸셔서 선정을 하셔도 돼요. 처음 스케치업을 구동했을 때 나타나는 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키텍처럴 기본값 데이터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꿔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맨 아래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인 여기 툴바 유저 라지 버튼 뭐 쓸 거를 기본으로 두고 쓸 거냐 아닐 거냐 여기서 또 수정할 수 있는데 기본 두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리셋할 때는 여기 워크스페이스 리셋을 하게 되면 작업 반경이 바뀌고요. 뭐 기본값은 그대로 따로 뒀으면 되니까 얘도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본값에서 처음 초보자분들이 할 거는 이 정도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처음 하시면 보통 물체를 이렇게 그리면 마우스를 따라다녀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들이 생겨요. 뭐 이제 축 좌표 엑시스 축이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
XYZ 축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를 크로스웨어, 캐드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크로스웨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할 때 편할 수도 있고 기존 스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쫙 따라서 뭐 대고 그리니까 뭐 되게 편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해요. 처음 하실 때 저도 켜놓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본 것처럼 프리퍼스에 들어가시면 네 번째 드로잉 항목에 보시면 여기 뭐 셀이라고 되어 있는 뭐 항목이 있는데 여기 디스플레이 크로스헤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체크 없애시면 돼요. 없애시면 아까처럼 십자선이라고 하죠. 크로스헤어라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체크하면 되니까 처음 하실 때는 사실은 꺼놓고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도 이 아이콘에서 작업하는 아이콘들만 나타나고 아까처럼 십자선 좌표축 나타나는 것들은 안 나타나게 되죠. 지금 기본 화면에 나타난 축은 바탕, 그라운드의 작업 영역에 나타난 축의 표시고요. 아까는 마우스와 함께 쫓아다니는 것들을 이제 크로스 헤어라고 합니다. 캐드랑 똑같죠. 그래서 캐드랑 일정 부분 기능들이 많이 단축키도 그렇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캐드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처음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나서 기본으로 살펴보는 UI,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이루어지면 이제 각각의 기본적인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설정할지 이제 다음 편에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 명령어의 기능들 설명하면서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죠.